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추격으로 롱 당기면 무조건 청산입니다. 이제 안전지대에 막 들어왔는데 여기가 얼마나 버텨줄지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간다? 이건 무조건 그냥 죽겠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왜 추격하면 죽는가? 근거를 대야겠죠. 저는 지금 자리에서 눌릴 만한 정황들이 조금 포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4시간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간봉을 보면 고점은 차트에서 계속 올라가는데 RSI의 고점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락 다이버전스 떨어질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이버전스 하나만 보고 하락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테더 도미넌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테더 도미넌스를 당겨서 보면 이전 만들어진 3월 17일의 오더블럭, 매수 오더블럭입니다. 이것은 곧 세력들이 매수를 한 자리를 뜻하고 지지저항이 굉장히 빡셉니다. 근데 이 지지저항을 한 번에 하락을 버텨줬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테더 도미넌스는 히든 다이버전스로 반등의 여지가 있다. 자,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의 여지가 있다는 건 비트코인이 하락의 여지, 반대로 간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비트코인이 또 한 번 눌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산 히트맵입니다. 우리 청산 히트맵을 봤을 때 상당히 고가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숏을 보는 개미보다 롱을 보는 개미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 개미들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냐면요. 지금이 저점인가? 내려와도 잡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롱이 한 번에 스퀴즈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 추경롱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중 가장 제가 꼽는 자리는 바로 70K 이 대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되돌린다는 거냐? 그럼 너 왜 숏을 안 보고 눌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 숏 보면 되지 않냐? 롱충이냐? 자, 제가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확실한 매매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생년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 어제 모두가 숏이라고 외칠 때 롱으로 큰 수익 내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전에도 영상을 짰지만 오후 영상으로 완벽하게 더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장투하시는 분들, 현물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타로 선물하시는 분들 모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만 가져왔으니 모두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제가 정말 좋은 기준점을 드리면서 수익까지 여러분 도와드렸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까지 누르시면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네 관점은 뭔데? 저는 롱입니다. 자, 하지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롱을 보셔야 되는 자리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오더블럭의 지지를 받았을 때 롱, 내려가더라도 FEG의 지지 혹은 되돌린 구간에서의 지지, 청산을 모두 시킨 후에 올라갈 수 있는 지지 자리, 눌림 롱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9시 30분에는 바로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당 지표 발표에 대한 변동성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숏을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따끈따끈한 지금 막 나온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ETF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블랙록은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된 버전임을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지표 발표가 9시 30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변동성에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요. 74K에 뭐가 있다? 두꺼운 물량을 지금 뚫고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목표가를 둔다고 하더라도 76K까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승부를 내야 추가적인 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76K가 두꺼운 파란색 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평균값이죠. ETF가 유출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평균값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이곳을 뚫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표 흐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당 포지션을 보시면 74K는 이미 12일부터 이어져 오던 청산 물량이었는데 모두 강제적으로 청산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즉 상단보다는 지금 하단 70K 쪽에 물량이 굉장히 많다. 자,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하방을 생각하지 않고 상승을 바라볼 수는 없다는 제 관점입니다. 두 번째, 어제의 상승은 개미꼬시기 상승이 아니었다. 왜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번 주 CME 갭을 어떻게 했냐? 우리는 이미 다 채워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므로 우리는 이것이 한 차례의 지지를 받고 올라간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지금 밀리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 비율을 봤을 때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를 볼 수 있죠. 미국 달러 흐름이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다. 자, 이것은
이것은 아직까지 세력들이 이것을 던지는 매도 구간이 아니라 홀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눌리나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방으로 강하게 숏을 때릴 때가 아니라 우리가 눌림 목자리를 봐야 된다라고 관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10월 6일과 1월 14일을 연결한 이 강력한 저항선을 얼마 만에 작년 10월부터 가져오는 이 저항을 결국에는 뚫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뚫어낸 자리 그리고 지지를 받고 올라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내려왔을 때 이런 라인에서 반등의 여파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 함부로 지금 숏을 내리면 손익비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죠. 자 여러분 롱은 물타기라도 되지만 숏은 물타기조차 되지 않습니다. 굳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일봉을 봤을 때 일봉에 FEG가 생겼죠. FEG는 뭡니까? FEG는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이런 양봉이나 음봉에서 개미들이 이 흐름을 타지 못해서 불공정 거래 가격 구간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되돌아온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양봉이나 음봉을 세력들이 추세 전환을 위해서 쫙 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FEG 구간을 무너뜨리고 이 양봉 전체를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상승의 추세 흐름을 완전히 뒤엎은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일봉 FEG의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숏을 치는 것은 뭐냐? 미친 짓이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 어제도 제가 똑같은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과 포지션을 잡고 있었고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죠. 자 근데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숏을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이런 자리를 타고 올라왔는데 이 정도 양봉은 세력이 만들 수 있는 양봉이다. 그리고 현재 이 구간에 FEG가 생겼고 이 구간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다. 여기 이전 차트를 봐도 우리가 이 구간을 확대해서 봅니다. 자 아래까지 내려왔지만 결국 FEG 이 상승 추세의 양봉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확실히 무너뜨린 자리가 아니라면 숏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관점이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 포모 느끼지 말라고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모두 다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이런 자리에 지금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이 판도가 안 서시죠. 그럴 때를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저의 관점을 브리핑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시간 매매 일지가 필요한 분들 오늘도 분명히 이런 자리가 생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롱을 보고 있는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롱을 죽이러 가는 이 세력들의 또 하나의 함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하고 바로 풀어드릴 건데요. 그럼 변동장까지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구독료는 구독과 좋아요 이 단 두 개의 버튼으로 받고요. 우리 광고쟁이들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글자 상승 혹은 성공이라고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모실 수 있도록 걸러서 한번 빠르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숏을 보셨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숏개미 학살자리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숏을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는데 저는 제 관점에서 이탈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대응점까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눌리고 왜 눌리는 때부터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시간 봉에서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이버전스만을 보고 하락 눌림을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 자체가 여러분 어떻냐?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개미들은 숏을 봅니다. 자 근데 지금 숏을 보는 개미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늘지 않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개미들이 저점이라 생각하고 그냥 되는 대로 롱을 잡는 이런 받다롱 그냥 계속 받아주는 롱만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런 자리에서는 세력이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이 롱들을 다 스퀴즈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자 그런 자리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눌림 롱 자리를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70K에 여러분 너무나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자 3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 아래쪽에 자 70K 라인에 너무 빠글빠글하게 물렸죠. 근데 이 70K가 어디냐? 우리 일봉을 봤을 때 바로 어제 밟고 올라온 이 스타트 지점 어제 시가입니다. 자 어제 시작가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오늘 일봉에서 보여준 이 FEG를 박살내는 순간 이 자리까지 돌아갈 확률도 있다. 자 근데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이 구간에 이전 저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를 박살내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한번
한번 반등의 여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겠죠. 그럼 여기 이탈하자마자 숏 내리면 되는 거 아님? 여러분 하나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추세를 뚫고 왔습니다. 여기 추세가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날봉에서 볼 수 있는 깊고 깊은 저항선, 이 저항선을 이번에 뚫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1시간 봉을 보시면요. 우리 이 자리에서 FEG를 만들면서 이 윗자리에서 한 번 더 밟고 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낮은 시간봉으로 갈수록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저항선에서 지지를 받고 간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숏을 잡다가 이런 곳에서 갑작스럽게 반등이 튀면 뭐다? 숏만 죽는 장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유독 롱이 많다고 했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눌렀다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세력들이 얘들이 눌림목 자리를 보겠구나, 바로 올려버려야지, 여기에 대한 대응도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 차트도 보면 제가 여기서 롱 잡을 때 전부 미쳤다고 했죠. 근데 제가 뭐랬어요?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 추세를 다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지금 숏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 롱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은 차라리 비중을 작게, 숏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도 비중을 작게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어느 정도 확 낮춰야 된다는 거죠. 선물하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추세 전환이 확실히 오지 않았다면 이전에 가져가던 추세를 더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는 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계속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궁금하신 자료, 제가 차트 분석 자료 매매일지에 모두 올려드립니다. 그거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전반적으로 매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4시간 봉에서 봤을 때 상단에 있는 오더블럭, 이게 뭐예요? 세력들이 던진 구간인데 못 뚫었죠. 근데 1시간 봉에서 보면 하단을 못 뚫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4시간 봉에서 봤을 때 상단을 어떻게 지지받아야 된다. 자, 근데 이렇게 지지받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한 차례의 저항이 남아있죠. 이곳을 날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상단에 볼 수 있는 75K 그리고 76K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면 75K에서 분할 매도는 하겠지만 76K를 더 보겠죠. 이유가 뭘까요? 76K는요, 주봉에서 볼 수 있는 더블 바텀의 넥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온체인 지표 보여드렸죠? 76K에 지금 벽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 개미들이 여기까지 끌어올려도 여기에서 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승부처를 좀 내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았을 때 추가 매수 물량을 잡던지 해야 되고, 한 번에 조정 파동이 좀 올 수는 있다. 이것을 보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숏은 어디서부터 승부를 내야 되나요? 지극히 제 관점입니다. 자, 숏은요, 이 자리, 우리가 밟고 올라왔던 이 되돌림 추세를 모두 이탈시키는 구간, 저는 70K 아래로 봅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죠. 70K 아래는 69K가 있는데 69K가 무너지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구간 65K까지 다이렉트로 찍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가 일목구름, 우리 캔들의 위에 있을 때는 강력한 저항이 되고 캔들의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 버튼이 되는 이 일목구름의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큼은 단기 상승 구조에서 조금 피해줘야 되는 자리다. 대신 이 아래를 내려가면 우리가 한 번은 숏을 볼 수 있겠다. 저는 여기서부터 숏을 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69K 이탈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나 라는 관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69K 밑으로 설사 내려간다고 한들 우리가 이전 이탈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려가진 않겠지만 혹여나 있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65K를 지켜준다면 이 구간에서의 다시 반등 구조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반등 자리를 어디까지 볼까요? 우선적으로는요, 짧게 76K에서 승부를 내야 된다 생각하고 76K부터 다시 올라간다면 그 다음 0.382 구간이 85K까지 보기는 합니다. 자, 근데 85K까지 너무 명확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80K 이전 저점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이 자리부터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이어가야겠죠.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보고 있고, 이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찐 상승이 아니다. 여기에서 역대급 스위치 숏자리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물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자, 주봉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봤을 때 우리 지금 이 하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비트코인의 상승 채널인데 코로나 때랑 이번 미국 이란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전쟁 등 이 저점 이탈 월드 이슈가 생겼을 때 빼고는 다 지켜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이 구간을 어떻게 밟고 올라가야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지지를 받아야만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 여기에서 끝나야겠죠. 완벽하게 이 넥라인을 돌파해주고 올라가면은 이 주봉을 탑니다. 자, 그럼 현물하시는 분들 뽀모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자, 그럼 그런 분들은 지지를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다? 제가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 스위칭 자리 분명히 나올 거라고 했죠. 그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 왜냐? 우리가 아래 구간에서 강하게 이 유동성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력들은요, 지금 왜 계속 고점을 올리려고 할까요? 지금 여러분 털릴 개미가 없기 때문에 개미를 모아줘야 됩니다. 왜냐? 세력들은 개미들을 청산시키면서 자기들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개미들을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시선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상승밖에 답이 없다. 근데 이 한 번의 상승은 이번에 들어온 개미들의 정말 대단한 묘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그 고점에서의 스위칭을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그런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물이신 분들은 이곳에 지지를 받았을 때 한 번, 그리고 아래쪽에서 유동성을 먹었을 때 한 번 두 자리를 보고 다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투하시는 분들도 적절한 곳에서의 익절은 중요하니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개미 꼬시기 장이 한번 등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점이 조금 나와줘야 된다. 물론 그 전까지 롱숏 계속 나오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의 확실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 오늘 매매 전략도요. 제가 기본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하든 기준이 예측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응의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기준이 마음에 드신다면 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차트는 여러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24시간 차트 보기 굉장히 힘드시죠? 저는 이게 업이기 때문에 24시간 보지만 내가 온체인 지표나 이런 것들 일일이 찾기가 좀 번거롭다. 자, 그러시면 저한테 구독 버튼만 누르면 되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누르시고 스터디룸 들어오셔서 무료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이 다음 수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내일 저희 웃는 얼굴로 또 한번 좋은 차트 분석 자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